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결정 내용 또 그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시시각각 사람들이 좀 생각이 오락가락했었고 어, 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동결을 했지만 그 내용이 딱 봤을 때 약간 좀 비둘기파적이다. 예. 어, 그래서 연내 2회 인하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에 지금 사람들의 좀 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고 어, 다른 이야기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그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하락폭이 작거나 예, 더 하락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크게 부각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각 뉴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반응이 주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감지를 자꾸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나와도 하락 충격이 오지 않는다.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악재이거든요. 앞으로 경기 둔화, 뭐 침체까지는 뭐 좀 그렇다 쳐도 예, 경기 둔화만 나타나더라도 어,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경기 둔화만 나타나더라도 조금만 둔화만 나타나더라도 지금 이 나스닥의 상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초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성장을 가려면은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2.5 정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1.7로 대폭 낮아졌거든요, 전망이.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 뉴스가 이제 오늘 당장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음 이런 뉴스 나와도 그냥 상승하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조심히 한 2, 3일 정도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연준이라는 기관은 선제적 조치를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고 예, 사후 사후 조치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제 실업률이 올란다. 실업률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금리를 내려주자.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건,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거나, 예. 그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나, 예. 그런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금리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이제 QT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총 그 이제 통화량 M2라고 하죠. 이 통화량 조절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총재가 앞으로 1.7%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고,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데, 부정적이라기보다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은 그 돈 풀기,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삐딱하게 본다면 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연준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지게 만드느냐?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예. 자,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그 빚을 만드는 거예요. 예, 돈이라는 것이. 그리고 연준의 목적은 뭐냐면 예, 점증적으로 미래에 가면서 그동안 연준이 발행한 돈의 양이 있는데 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목표예요. 돈의 양을 줄여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무능한 행정가들과 결탁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도덕적 해이로 가는 거죠. 자, 연준이 왜 이러냐? 연준은 기본적으로 돈놀이 장사를 하는 사채업자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채업자들의 목적은 뭐냐? 최대한 대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무능한 행정가들, 사실 뭐 이 행정가들도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어떤 천재적인 어떤 정책을 내서 그걸로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그런 행정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 이런저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긴 하지만요. 무슨 뭐 뉴딜 정책이다, 뭐다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돈 풀기밖에 없어요. 뭔가 이제 투자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두산, SK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만약에 뭐 자신들이 100조의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럼 이 100조 전체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업을 일으킬 때 자신들 100조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 부동산이 있다. 뭐가 있다. 뭐 하면은 그걸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일정 부분 자신들의 이 기초 자산, 그거를 가지고 두 개가 이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은행은 그런 기업들의 대출을 해서 이자 수익을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은행들은 서로 대출을 하려고 하죠. 왜냐?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제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대출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기당 뭐 100조를 번다. 그 중에서 이자가 뭐 매 분기마다 한 2조 정도 나간다. 그럼 이자 냈고 나머지 돈 뭐 80, 뭐 90조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98조 이렇게. 그래서 왜 기업이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하냐면 그게 다 정부 돈, 사회적인 돈,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을 그것을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가 어떤 뭐 올림픽을 한다, 뭐 한다 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그걸로 막 올림픽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뭐 차관,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온다거나 그런 돈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이렇게 막 건설을 일으키고 도로를 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를 이렇게 뭐 성장시키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성장시키는다면 거기에는 다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투자라는 것은 다 빚이에요. 그리고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돈 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을 한다 뭐 한다 해도, 예, 아마 임기 내에, 예, 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관세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뭐 국민들에게 뭐 사회복지기금을 풀어준다거나, 예, 막 그런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부가 어떻게든 뭐 그 정부 기관, 연방 기관의 그 공무원들을 자르고 해서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절약하고, 예, 막 돈을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막 그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 없어요. 뭐 트럼프 정부 내내 뭐 이런다고 해도 또 다음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허리를 졸라맸죠. 그럼 그 다음 정부는 또 돈을 또 다시 이제 풀 거란 말이죠. 음. 자,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연준이 돈을 풀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도 같이 돈을 풀고, 예. 연준이 돈을 줄여도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풀고, 예. 그래서 정부가 할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줄였지만 행정부에서 푼 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소 이제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예,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통화량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정부가 주도하는 통화량 정책과 연준이 하는 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연준이 시중에 푸는 통화량, 이건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밸런스 시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M2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걸로 또 이제 돈을 푸는, 유통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그동안 고금리 상황으로 돈을 걷어들였단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될지 오래 걸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 우리가 돈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풀어갖고 대출을 일으키겠다. 예, 사람들 돈을 빌려갈 수 있게. 그래서 연준이 이제 목표라고 할까, 아니면 연준의 친구라고 할까. 연준의 가장 핵심 친구는 누구냐?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연준이 이제 이런 대출을 하고 돈을 풀면은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누구냐? 연준이다. 만약에 이제 이 연준이라는 기관이 없었고 근본위제로 예전처럼 계속 그렇게 됐다면, 인류는 그러니까 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연준이 없었다라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이렇게 둔화됐을 거고, 대신에
어, 이 경제 성장 속도도 똑같이 이렇게 조금 둔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어, 연준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서 돈을 쫙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이제나 저제나 돈을 풀고 싶어서 좀이 쑤셔 죽겠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박수를 쳤겠죠. 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또 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어 제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뭐 전쟁이 터지건 뭐 어떤 상황이 터지건 전염병이 터지건 또다시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좀 음모론인데 연준이 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둠의 장막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 돈을 풀 때 마치 자기가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도 국민들을 구원해주는 구세주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유 제가 이제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돈을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준이 돈을 이제 주기적으로 연준은 돈을 풀고 싶어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연준이 돈을 푼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미래에도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다시 한번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다시 내려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갈 수 있게. 그래서 돈을 이제 돈 풀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연준은 뭐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미래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부는 4년, 5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 연준이 주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행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그 행정부 수장의 욕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 정부가 만약에 이 연준 기능을 가지고 와서 직접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파워를 이제 대통령이 막 이용하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경제 성장률 전망 이야기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구원투수로 연준이 짠 하고 등장해서 멋지게 자, 저희가 이제 금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떨어지게 여러분들 삶이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연준이 그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준이 한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기업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건데 이렇게 정직하게 믿지 않죠. 아니 이렇게
안 좋게 믿지 않죠. 예, 사람들은 그냥 정직하게 믿죠. 하지만 여기서 기관들이 예, 요번에 이제 연준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연내 이해한다고요 하니까 여기서 기관들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을 몽땅 사야겠다. 여게 바닥이다. 사서 막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기가 바닥이야. 예. 여기가 바닥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것은 미지수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경우에 바닥 매수를 천천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떤 이슈냐?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올랐다가 한번 내렸다가 쫙 올라가죠. 매우 이제 극적인 드라마예요, 이건. 자, 여기도 탁 내렸다가 딱 올라갔고요. 자, 두 번, 세 번. 여기서 사람들이 뭘 외치고 있느냐? 한 번 더.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셨죠? 자,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차 성공했고, 2차 성공했고, 3차 성공했고, 4차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이런 지금 그런 지금 드라마죠. 네. 근데 일단은 뭐 많이 내렸으니까 리바운딩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쫙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갔다가 접근했다가 이렇게 꼬꾸라진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느냐. 예.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하느냐. 예.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물가 상승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도 그냥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다,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드라마가 펼쳐진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작년과 같이 또 한 번 더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와 대단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저희 추세 읽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더보기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밑에 있죠.